미국 지침이잖아. 우리랑 상관 있어? 미국 사람들 체질에나 맞는 얘기지. 한국인은 원래 지방소화 못해. 한국 사람 체장이랑 미국 사람 체장이랑 다른 거 몰랐어? 이런 반응들 이번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 관련 영상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2026년 1월 7일에 2025-2030 미국인 식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이렇게까지 바뀌었다고?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살아온 이야기들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이드라인의 핵심 5가지, 그리고 40대 이후 몸을 천천히 리셋하기 위한 식생활 판단 기준 3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복잡한 정치, 의학, 논쟁 다 빼고 핵심을 5가지로 추려볼게요. 첫 번째, 지침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진짜 음식을 먹어라예요. 가공을 최소화한 원재료 중심 식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음식을 통해서 만성질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몸을 영양으로 채우는 진짜 음식, 건강을 회복시키는 진짜 음식을 식단의 중심에 놓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 첨가당을 식생활에서 명확하게 줄이거나 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호르몬, 장, 염증을 가장 빨리 흔드는 요소들이죠. 과자, 쿠키, 사탕, 단음료처럼 짜거나 달게 만들어지고 튀겨진 가공식품 대신에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과 집에서 만든 식사를 우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첨가당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권장되는 양 자체가 아예 없고 한 끼에 10g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균형이 깨지면 소화뿐만 아니라 붓기, 피로, 면역, 호르몬, 리듬까지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가공식품은 이 균형을 깨트리지만 채소, 과일, 그리고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식사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자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매 끼니 고품질 단백질을 식사의 중심에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적색육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과 콩, 견과 씨앗 같은 식물성 식품을 편향 없이 다양하게 섭취하되 튀김이나 단맛, 첨가물이 많은 조리 방식은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원래 권고량이었던 체중 1kg당 0.8g에서 1g보다 조금 높인 수치예요. 핵심은 단백질을 양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 매 끼니 질 좋은 형태로 안정적인 형태로 공급하라는 메시지예요. 또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상대적으로 더 권장하는 흐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고기, 달걀, 해산물, 전지 유제품처럼 자연식품에 포함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리 시에는 올리브 오일을 우선하되 버터나 소기름도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죠. 다만 포화지방은 전체 열량의 10% 이내를 권고하고 있고요. 초가공식품을 줄이면 이 기준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5번째는 유제품, 통곡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먹느냐예요. 통곡물은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형태가 아니라 식이섬유가 살아있는 최소 가공 상태를 전제로 해요. 채소와 과일 역시 주스나 가공품이 아니라 원래 형태 그대로 첨가당 없이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지방 가공 유제품이 아니라 첨가당 없는 전지 유제품만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곡물이든 과일이든 유제품이든 가공되지 않은 형태, 첨가당이 없는 상태라는 아주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식단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개인마다 어떤 음식에 따른 몸의 반응이 다 다르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40대 이후의 몸에서는 통곡물조차도 필수 식품이 아니라 선택 식품이 돼요.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을 줄이거나 아예 제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채소와 과일 역시 많이 먹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장의 환경과 리듬을 보조하는 역할로 보고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양과 빈도를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제품 경우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살균, 균질화된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랑 바닐라 라떼를 그만 놓아주고 가공우유와 액상우유는 일단 식단에서 제외하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앓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에도 사실 균질화 우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발효균이 명확하고 코코넛 밀크 혹은 유기농 목초 A2 우유로 만든 요거트나 비살균 치즈처럼 이미 구조가 정리된 형태만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가이드라인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예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가 아니라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에 맞는 상태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하듯이 만성질환이나 자가면역 문제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카니보어, 보수적인 케토제닉, 갭스 식단 같은 치료적 식단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효과를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단순해요. 정제 탄수화물 차단, 초가공식품 완전 배제, 장에 들어오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렉틴이나 옥살산 등의 식물성 항영양소 제거까지 해주는 거죠. 이런 식단을 통해서 통증이나 붓기, 피로가 빠르게 가라앉는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식단들은 평생 지켜야만 하는 식습관이 아니라 몸을 리셋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거든요. 제한된 식습관을 통해서 몸이 조금 편안해진 뒤에 아무 기준 없이 예전의 식사로 돌아가면 대부분 몸은 다시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특정 식단을 제가 누군가한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꾸려 나갈 때 필요한 판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이건 진짜 음식이냐? 아니면 초가공식품이냐? 예요. 이건 누구나 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할 1번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도 불필요한 살이 자꾸만 찌는 것도 대부분 초가공식품이 원인인 거 이제 너무 다들 알고 계시죠. 자연에서 오는 그 자체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재배된 환경, 사육된 환경을 고려한 식재료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웬만하면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범벅으로 생산되는 식재료는 식탁에서 제외하기로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40대 이후 정제 탄수화물과 당은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만들어요. 살이 바로 찌지 않아도 몸이 자꾸만 붓고 오후만 되면 너무 피로해요. 단 음식이 계속 당기기도 하고 수면의 질이 좀 저하가 되는 등의 신호로 나를 자꾸만 일상 속에서 불편하게 하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은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 웬수 같은 거사라는 마음보다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스스로의 건강 상태 안에서 기준을 정하는 문제예요. 특히 기준 3번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만의 정제 탄수화물과 당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 번째 기준은 적색육, 라드, 텔로, 버터 등의 포화지방은 사람마다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 몸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맞아, 지방 먹으면 더부룩해, 이렇게 느끼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이건 한국인 체질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지금 몸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힘든 분들에게 같이 자주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더부룩하거나 변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식후 졸리거나 또 식후에 굉장히 피로감이 밀려오거나, 이건 지방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담즙 흐름, 장 점막, 장내 환경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지방의 양을 서서히 늘리면서 지방 소화 능력을 좀 살펴야 하고요. 지방을 먹어서 불편함이 계속 된다면 버터, 라드, 텔로 같은 기름들을 섭취하기보다는 비계가 많이 붙어있는 고기같이 고체 형태의 기름 섭취 비중을 높여가지고요. 몸에서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 해요. 적응이 되면 그 후에 서서히 라드, 텔로, 버터 같은 순수지방 형태의 동물성 기름 섭취를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판단 기준 3가지 외에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40대 이후에는 특히 장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별도로 장 건강을 언급한 것처럼 여러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질환 등 장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장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제가 식단에 꼭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발효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뼈와 살, 연골 조직, 힘줄 등을 다 넣고 끓인 사골이에요. 지방을 잘 소화하는 몸은 효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내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분해 리듬이 중요해요. 그래서 김치 장류 중에서 당을 거의 쓰지 않고 전통적으로 발효한 식품을 골라서 먹으려고 하고요. 양배추, 당근, 비트 등의 채소를 절임 형태로 발효시켜서 끼니 때 조금씩 포함시켜 먹어주려고 해요. 코코넛 밀크나 유기농 목초 A2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도 가끔 식단에 넣어주고, 또 하루 한 끼는 꼭 뼈와 살, 연골 조직, 힘줄 등을 넣고 적당 시간 끓여낸 사골을 먹으려고도 노력해요. 이런 사골 역시 장 점막이나 장내 환경을 재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좀 단순해요. 40대 이후에도 뭔가 억지로 버티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살을 빼야 되니까 버텨야 되는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오래 유지되는 식생활 기준을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식생활에 반영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